안녕하십니까, 이표도입니다. 저희가 2022년 이제 9월달 현재 저희가 본 이제 빅데이터, 저희가 이제 분석하고 있는 가장 유의성이 높은 데이터들 기준으로 요약을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애매하게 기대하고 있는 자산은 다 팔자. 하지만 이렇게 팔면서 생긴 현금을 통해서 사실 이제 통계적으로 되게 확률이 높은 게임을 한번 해보자라는 게 저희가 9월달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요약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일단 경제는 잭슨 홀 미팅 이후 너무나 이제 비관적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성장은 필요 없다. 현금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투자 심리로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되게 재밌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사주 매입이 좀 가능한 기업,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기업들인 거죠. 이런 기업들, 산업이나 기업은 상당히 좋았고요. 근데 채권 시장에서도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자산 가격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조금 다른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지금 애매하게 기대만 남아있는 자산들, 그동안 낙폭이 컸으니까 많이 올라올 것이다, 뭐 이런 기대만 있는 자산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기에는 9월달 되게 불편한 시기인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자산들의 매도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9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10월, 11월, 12월달, 그러니까 4분기가 해당되는 특히 10월달 전후로 보게 되면 투자의 기회가 상당히 좋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상반기에 전체 기간 한 6개월의 어떤 수익률이 사실 4분기 한 두세 달 정도에 다 나타납니다. 즉 2배 이상의 어떤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거든요, 4분기가. 그러니까 딱 4분기를 앞두고 있는 9월달은 오히려 자산을 사기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급락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시기엔 좋은데, 되게 거기다가 약간 높은 근거를 더하는 것이 사실 경기 민감한 금융업 자체를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사기 시작했다는 부분입니다. 그 데이터를 한번 공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시장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서 실질 일드, 그러니까 실질 금리, 실질 배당, 실질 수익률 이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사실 팁스라는 게 물가 연동체 아니겠습니까? 물가 연동체. 이 물가 연동체의 실질 금리 자체가 보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 이게 역축으로 그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그린 거죠. 원래는 뭐 0, 0.5, 1 이렇게 위로 쭉 그려야 되는데, 보시면 마이너스 1.5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요거를 거꾸로 이렇게 그렸다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내려가면 내려가서 증가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팁스의 실질 금리 자체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증가한다.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증가하는 구간에는 나스닥 100도 같이 꺾이는 게 맞는데, 이런 보라색 라인이 이만큼 꺾였지 않습니까? 나스닥은 그만큼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이만큼 정도의 하락 리스크를 지금 안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실질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렇게 성장에 기대하고 있는, 현금 없이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이런 실질 일드의 기회비용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성장에 기대하고 있는 투자 자산들, 뭐 빅테크를 비롯한 이런 기업 지수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진이 어느 정도 예상될 수 있겠다. 이런 근거로 최근에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얘기할 때 빅테크의 매도가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다. 뭐 원스테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하우스들이 있죠. 그런 데에서 이제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금융자산은 그런데 실물자산을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리 유가 아니겠습니까? 유가에 있어서 오펙의 어떤 지금 레퍼런스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여기 오펙의 레퍼런스라는 건 이제 목표 생산 타겟인데요. 그런 것들이 보면 생산 타겟에 비해서 오히려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 말은 예전에 목표한 것만큼 생산을 못 해내고 있다는 의미인데, 사실 사우디가 100% 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유가가 좋았으니까 추가 생산을 통해서 사실은 높은 유가를 향유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동안 생산을 어느 정도 크게 줄이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관리 가능 수준, 더 생산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사실은 생산을 하면서 이 유가를 누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오펙 플러스 회원들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확실히 생산량이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벤치마크 대비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약간 감산을 한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레퍼런스를 높여봐야 더 생산하기 힘들고, 최근에 뭐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를 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 그거를 이 정도로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는 너무 이제 그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가져가는 것은 조금 불편하다. 왜냐하면 공급 사이드에서 이런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자산, 그러니까 수급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되게 인사이트풀하다고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경기 민감한 금융주의 매수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주마다 이제 돈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사주 누적 평균 값 자체가 돌아섰다는 것은 추세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추세화됐다는 것이 최근에 들어와서 발견된 사실이고요. 그런데 은행주가 그동안 되게 안 좋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도 사실 은행주가 올라야 되는데 안 좋았던 이유 자체가 보시면 거의 1년 넘게 매수세가 들어온 게 매도가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차익실은 충분히 일어난 거죠. 물론 이제 최근에 좀 빠진 것들도 지수보다 크게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많이 벌었던 투자자들이 많이 차익실을 했습니다. 왜? 경기가 불안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경기 민감한 금융주를 팔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 추정치를 쫓아가 보니까 금융주의 이익 추정 자체가 이렇게 많이 팔 정도로 부진하진 않다. 따라서 충분히 가격 하향 조정이 많이 일어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현금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리한 금융주로의 자금 이동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추세가 잡히고 나게 되면 사실 한두 주일로 끝나진 않고요. 보시는 것 좀 짧아도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유지가 됩니다. 짧은 기간에는. 물론 긴 기간에는 뭐 1년 이상이 훨씬 넘게 유지가 되는 기간도 있습니다만, 뭐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한두 달 정도 이상은 유지가 되더라라는 부분이 여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9월 달에 사실은 시장이 되게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으냐? 보시는 것처럼 S&P 500 기업들 월간 수익률을 보게 되면 가장 부진한 달입니다. 9월 달이. 가장 부진한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부진하고 나면 10월 달부터 너무 좋습니다. 이게 이제 평균 수익률인데요. 2% 전후입니다. 2% 전후. 그러니까 2% 조금 높을 수도 있고 2% 좀 낮은데, 그러니까 2%가 조금 안 되는 달이 한 두 달 있고요. 2%가 넘는 달이 한 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 좀 전후 왔다 갔다 하는데 한 5에서 6% 정도를 4분기 한 달 동안 모든 게 이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토탈리 더해 보게 되면 요 5, 6%에 약간 미치지 못하거나 그 정도 수준에서 딱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일어난 거를 3개월 동안 이제 해낸다는 거죠. 4분기에 성과가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따라서 9월 달에 가격이 조정이 크게 일어나고 나면 아무래도 9월, 10월 사이에 사실 그런 자산들 중에서, 그러니까 사실 포텐셜이 있는 자산들 중에서, 그러니까 막연하게 많이 빠진 자산이 아니라 그런 자산들을 픽업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 상반기에 성과를 내지 못했던 부분의 한 절반 이상을 사실은 상반기에 어떤 기회비용 자체를 4분기에 회복할 수 있다. 분명히 투자 기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9월 달은 오히려 뭐 폭락을 잘 보고 계셨다가 그 중에서 내가 그동안 편입하지 못했던 뭐 펀드가 됐건 특정 자산이 됐건 이런 것들을 한번 핸들링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산 배분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채권을 비교해 보면서 자산 배분 측면에서 그럼 어떤 것이 낫냐? 금리부 자산이 낫냐? 아니면은 주식처럼 사실은 그 시장에 기업들의 이익에 기반한 자산이 맞냐를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10년물 채권의 어떤 금리 수준을 쫓아가 보게 되면 이게 실선인데요. 이런 실선이 사실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보시면 이제 이런 점선을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미국의 S&P 500 중에서 경기 민감주를 방어주로 나눈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실질 금리 자체가 이렇게 좀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금리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게 됐을 때 경기 민감주가 사실 가격이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근데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금리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따라서 4분기에 사실 투자를 했을 때 이런 채권의 어떤 금리 인상 폭만큼 올라가지 못한 경기 민감주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이 자산 배분 측면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 가격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무조건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채권의 어떤 금리의 움직임을 봤더니 채권의 금리도 충분히 많이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자산 가격이 하락 리스크도 사실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기 금리가 되게 많이 올랐다는 부분이 여기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채권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에서 금리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경기 민감주의 가격이 이런 방어주에 비해서 못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자산 배분 측면의 아이디어가 여기서 사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해야 될 거냐, 공격적으로 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자산 배분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핸들링 해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요번에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렸던 이런 데이터 세트의 어떤 방향성이 사실은 이제 금리를 75bp를 올리게 되고 난다면, 물론 이제 50bp가 될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지금 페드 워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80-90%에 해당될 정도로 되게 75bp 인상이 높습니다. 잭슨 홀 미팅 이후에. 그래서 저희는 그 이후에 이런 데이터들의 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9월 달에는 좋은 폭락의 어떤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폭락이 일어나기 전에 자산을 뭐 정리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랬다가 사실은 내가 편입하지 못했거나 뭐 사고 싶었던 자산들이 있다면 요때 한번 편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4분기가 분명히 기회가 있다. 그런데 올해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투자의 성과라는 것이 지금 상반기에 이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에서 연간 성과를 좌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디어가 있으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9월달에 잘 대응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상반기에 좀 기회변이 컸던 것들을 4분기에 한번 회복해 볼 수 있는, 자산 배분 측면에서의 아이디어를 회복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그러면 사실 이제 금리를 올리고 나서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역시도 저희가 요약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